알 수 없는 진동과 함께 박시우의 세상이 암전되었다. 마지막 기억은 야근 후 피곤에 절어 운전대를 잡았던 것, 그리고 마주오던 덤프트럭의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허무할 줄이야. 판교 테크노밸리 퓨처테크 AI 연구소 수석연구원 박시우. 그의 나이 30. 업계 최고로 인정받으며 탄탄대로를 달리는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과 실적 압박,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깊은 회의감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시우는 문득 자신이 수술실 한가운데 떠있음을 깨달았다. 아래에는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육체가 여러 의료진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기이하게도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낯선 평온함과 함께 모든 것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바로 그때 시우의 몸이 강렬한 빛에 휩싸이며 쏜살같이 어딘가로 빨려 들어갔다. 눈을 떴을 때 그곳은 시공간의 개념이 무너진 듯한 순백의 공간이었다. 형언할 수 없는 따스함과 장엄함이 그를 감쌌다. 그리고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기계음도 아닌, 그러나 온 우주를 울리는 듯한 깊고 맑은 음성이었다. 박시우, 너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빛의 존재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존재는 시우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환상은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빌딩 숲이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표정으로 무언가를 향해 경쟁적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더 높은 곳, 더 많은 것을 향해. 하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공허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달리다 지쳐 쓰러졌고 어떤 이들은 남을 밀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정상에 오른 듯 보이는 이들조차 더 높은 정상을 향해 불안하게 두리번거렸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서로를 밀어내고 있는가? 빛의 존재의 질문이 시우의 뇌리를 강타했다. 두 번째 환상은 화려한 조명 아래 수많은 관중의 환호를 받는 K-팝 아이돌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의 얼굴은 두꺼운 화장 뒤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눈에는 깊은 슬픔과 공허함이 어려 있었다. 무대 뒤에서는 소속사의 엄격한 통제와 악성 댓글에 시달리며 눈물 짓는 어린 아이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소비하며 맹목적으로 열광하는 팬들. 이것이 너희가 세상에 자랑하는 문화의 참모습인가? 겉모습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영혼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세 번째 환상은 서울 강남의 어느 초대형 교회였다. 주일 예배는 수많은 신도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목사의 설교는 성공과 물질적 축복을 약속하는 공허한 외침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신도들은 설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거나 SNS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회 문 밖 예수 그리스도가 슬픈 눈으로 굳게 닫힌 문을 하염없이 두드리고 있었다.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빛의 존재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환상이 끝나자 빛의 존재는 시우에게 말했다. 내가 본 것은 다가올 미래의 그림자이자 이미 너희 세상에 깊숙이 스며든 현실의 단면이다. 기술의 발전이 영혼의 성장을 앞지르고 물질적 풍요가 정신의 빈곤을 가리고 있구나. 돌아가라. 돌아가서 네가 본 것을 전하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라. 아직 돌이킬 기회가 남아있을 때 그들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우라. 시우는 무언가 항변하려 했지만 압도적인 슬픔과 사랑의 감정에 휩싸여 그대로 현실로 떠밀려왔다. 분당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시우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담당 의사는 그의 빠른 회복 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경우라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시우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이 단순한 꿈이나 환각이 아님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세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판교의 마천루들은 더 이상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공허한 욕망의 탑처럼 느껴졌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슬픔과 절박함,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책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과거 그를 지배했던 냉소와 성공에 대한 집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퇴원 후 시우는 가장 먼저 회사 동료이자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던 한지민 대리에게 자신의 기이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지민은
그의 말을 선뜻 믿지 못했다. 그녀는 시우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생각했고 진심으로 걱정하며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다. 시우의 부모님조차 아들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병이 재발할까 노심초사할 뿐이었다. 직속 상사인 최 부장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다. 그는 시우의 이야기를 듣고는 코웃음을 치며 박 팀장, 요즘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헛소리할 시간 있으면 밀린 프로젝트나 신경 써 라며 노골적으로 그를 무시하고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하기 시작했다. 회사 내에선 박시우가 사고 충격으로 이상해졌다. 헛것을 본다더라는 흉흉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때 업계 최고 유망주로 불리던 그는 순식간에 기피 대상이자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깊은 고립감 속에서 시우는 자신이 본 환영들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자신이 겪은 일을 어떻게 세상에 알려야 할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이 진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던 중 그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임사 체험과 환상, 그리고 빛의 존재로부터 받은 경고의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올리기 시작했다. 그의 글은 예상대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소설 쓰고 있네. 관심 받고 싶어서 주작하는 거 아니냐? 이 사람 혹시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 아니야? 정신병원부터 가보시는 게 등 악의적인 댓글과 조롱이 본물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공감과 지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영적 체험을 한 적이 있어서 글쓴이님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신의 글을 읽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의 경고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우는 쏟아지는 악플에 깊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소수나마 존재한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과 용기를 얻었다. 한지민은 처음에는 시우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엉뚱한 이야기들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일시적인 정신 착란이거나 그가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 때문에 현실 도피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진심으로 걱정하며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시우가 온라인에 올린 글들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시우의 말에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절박한 진정성이 담겨 있음을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예전의 냉소적이고 건조한 빛 대신 깊은 슬픔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어느 날 퇴근 후 지민은 시우를 따로 불러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우 씨, 혹시 정말로 그 모든 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생각해요? 시우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민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 믿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미친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감당하고 있는 고통과 외로움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제가 뭘 도우면 될까요? 지민의 말에 시우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절 믿는 거예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우 씨가 혼자 힘들어하는 건 보기 싫어요. 그리고 만약 시우 씨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민은 용기를 내어 시우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시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해받는다는 느낌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지민의 도움으로 시우는 자신이 본 환영의 의미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빛의 경고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글을 올렸고 지민은 그 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SNS를 통해 공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다. 온라인을 통해 시우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부분 시우처럼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에 지쳐 있거나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갈증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시우는 그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었고
곧이어 몇몇 사람들과 함께 작은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을 결성했다. 모임의 이름은 깨어있는 등불들이라고 지었다. 그들은 매주 주말 카페에 모여 시우가 본 환영의 의미를 분석하고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 토론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하지만 시우의 활동이 알려질수록 회사 내에서의 그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졌다. 최 부장은 시우를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문제아로 낙인 찍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그를 괴롭혔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었고 동료들은 그를 대놓고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다. 심지어 그의 책상에는 익명으로 사이비 교주 박시우 회사를 떠나라는 식의 악의적인 낙서가 적히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우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정리하여 영혼 없는 시대의 기술 발전이 가져올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사내 기술 포럼에 발표 신청을 했다. 그는 이것이 동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최 부장은 격노하며 당장 발표를 취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박 팀장, 지금 제정신인가? 그런 헛소리로 회사 망신시킬 셈이야?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네. 시우는 굴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지민과 깨어있는 등불들 회원들은 그의 용기를 지지하며 발표 준비를 도왔다. 그리고 마침내 기술 포럼 당일 시우는 수많은 동료들과 임원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의 발표 내용은 기존의 기술 중심적인 발표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자신이 겪은 임사체험과 환상, 그리고 기술 발전이 인간의 영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솔하고 절박하게 이야기했다. 발표 도중 시우는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함께 강렬한 환영에 휩싸였다. 그것은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성이 말살된 암울한 디스토피아의 모습이었다. 인공지능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감정 없는 로봇처럼 변해버린 군중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거대한 인공지능 시스템. 시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청중석에서는 저 사람 또 시작이네, 완전히 미쳤군 하는 수군거림과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시우는 자신이 전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을 더욱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입니까?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인간의 영혼과 존엄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멈춰서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한 도구여야지 인간이 기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포럼 전체를 침묵시켰다. 일부는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이었지만 몇몇 젊은 연구원들의 눈빛에선 깊은 고민과 공감의 빛이 읽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지민과 깨어있는 등불들 회원들은 뜨거운 박수로 그의 용기를 응원했다. 발표는 그렇게 끝났지만 파장은 엄청났다. 회사는 시우의 발표를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돌출 행동으로 규정하고 즉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예상대로 해고 통보였다. 시우는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였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을지도 모른다.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듯 보였지만 시우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평온했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짜 자신으로 돌아온 듯한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그의 곁에는 한결같이 그를 지지해주는 한지민과 비록 소수이지만 진심으로 그의 메시지에 공감하고 함께 행동하려는 깨어있는 등불들 회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시우의 퇴직금과 회원들의 십시일반 도움으로 판교 변두리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그리고 그곳을 거점으로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의 모임, 약칭 진알시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온라인 플랫폼, 블로그,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 등을 통해 시우가 본 환영의 의미와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을 알리고 영적 각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매주 소규모 강연회와 토론회를 열어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혀나갔다. 그들의 활동은 처음에는 미미했다. 세상의 거대한 소음에 붙여 그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듯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현실 부적응자들의 모임으로 치부하며 비웃거나 외면했다. 하지만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시우가 보는 환영은 이제 그에게 공포나 혼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자 세상의 위험을 경고하는 등불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불안정함과 취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 바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다. 한지민은 진알 씨의 든든한 살림꾼이자 시우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다. 그녀는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모임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시우가 지치거나 좌절할 때마다 그의 곁을 지키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녀 또한 시우와 함께하면서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깊이와 영적인 세계에 대해 눈뜨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우를 짝사랑하는 동료가 아니라 같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의 동반자였다. 깨어있는 등불들 회원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디자이너 출신 회원은 진알 씨의 로고와 홍보물을 만들었고 영상 편집 경험이 있는 회원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도왔다. 전직 교사였던 회원은 청소년들을 위한 영성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했다. 그들은 비록 작은 힘이었지만 각자의 재능과 열정을 모아 세상을 향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항상 그들을 짓눌렀고 외부의 압력과 비난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시우가 몸담았던 퓨처테크와 같은 대기업들은 진알 씨의 활동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위험한 움직임으로 간주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그들을 방해하거나 고립시키려 했다. 익명의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는 일상이었고 때로는 협박에 가까운 위협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의 연대는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그리고 절망적인 순간마다 시우는 임사체험에서 만났던 빛의 존재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두려워 말라. 너희가 밝히는 작은 등불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어둠을 몰아낼 것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과 꾸준한 실천이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진알 씨는 여전히 작은 규모의 시민단체였지만 그들의 활동은 알게 모르게 사회 곳곳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들의 메시지에 공감하고 삶의 가치관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학가에서는 그들의 책이 토론 교재로 사용되기도 했고 몇몇 양심적인 언론에서는 그들의 활동을 주목하여 심층 보도하기도 했다. 어느 늦은 가을밤 시우는 작은 대학 강단에서 AI 시대의 인간성 회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처음 임사체험을 했을 때처럼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큰 희망과 확신 그리고 온화한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연을 듣는 학생들의 눈빛 역시 진지함과 열정으로 반짝였다. 그들은 더 이상 시우를 판교 귀신 들린 개발자로 보지 않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자신들의 미래와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듯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다. 연구원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평범한 개인이 거대한 사회 시스템 앞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너무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시우는 부드러운 미소로 학생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거대한 벽 앞에서 한없이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에도 작은 촛불 하나는 그 자체로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촛불들이 하나둘 모이면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결국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그의 말에 강당 안에는 따뜻한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시우의 어깨를 한지민이 다정하게 감쌌다. 그들의 뒤로는 깨어있는 등불들 회원들이 밝은 미소로 함께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판교의 밤하늘은 여전히 수많은 인공의 불빛들로 현란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타오르는 작은 등불은 그 어떤 불빛보다 밝고 따뜻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어쩌면 아주 작은 목소리들이 세상을 바꾸는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몰랐다. 시우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언젠가 빛의 존재가 말했던 아직 돌이킬 기회가 남아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이제 더 이상 그 혼자만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알 씨의 활동은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해졌다. 그들은 단순한 메시지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데 힘썼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술윤리 및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했고, 경쟁 사회에 지친 청년들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치유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또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한 캠페인도 꾸준히 전개했다. 시우는 여전히 간헐적으로 짧은 환영들을 보곤 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환영들을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중요한 단서이자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로 받아들였다. 그는 환영의 내용을 깨어있는 등불들 회원들과 공유하고 함께 그 의미를 분석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활동 계획을 세우곤 했다. 물론 그들의 활동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이상주의자들이나 사회 부적응자들로 치부했고, 때로는 정부기관이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서로 더욱 굳게 연대하며 자신들의 신념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나갔다. 어느덧 진알 씨는 창립 5주년을 맞이했다. 그들은 판교의 작은 사무실을 벗어나 서울 시내에 좀 더 넓은 공간을 마련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5주년 기념 행사에는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지했다. 그 중에는 과거 시우를 비웃거나 외면했던 옛 직장 동료들도 몇몇 눈에 띄었다. 그들은 멋쩍은 표정으로 시우에게 다가와 지난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이제는 그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시우는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시우가 무대에 올라 지난 5년간의 소회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미래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5년은 참으로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했지만 단 한 번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작은 등불 하나의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등불들이 모이고 모이면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 깨어있는 등불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기에 저희는 외롭지 않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연대,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입니다. 시우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의 눈에는 감동과 희망의 눈물이 어렸다. 그 순간 시우는 다시 한번 임사 체험에서 보았던 빛의 존재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는 듯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빛의 존재는 단순히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선의지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행사가 끝나고 시우는 한지민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수많은 인공 불빛들로 가득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진알 씨의 활동에 응답하듯 세상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들이 깨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지민이 시우의 어깨에 살며시 기댔다. 우리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시우는 지민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우리가 함께하는 한,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한,
우리는 분명 세상을 조금씩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기쁨이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조용하지만 강렬한 희망이 가득 차올랐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듯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그들의 작은 등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를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등불을 밝히며 마침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 박시우의 여정은, 그리고 깨어있는 등불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였고 개인의 각성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서사였다. 그들의 활동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고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도 참여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특히 그들이 주장해온 기술 발전과 인간성 회복의 조화라는 가치는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에서도 중요한 화두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박시우는 더 이상 과거의 냉소적이고 성공만을 쳤던 AI 개발자가 아니었다. 그는 깊은 통찰력과 따뜻한 인간미를 겸비한 사회운동가이자 영적 지도자로 존경받게 되었다. 그의 강연은 늘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그가 쓴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수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만하거나 초심을 잃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아침 명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틈틈이 거리로 나가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한지민 역시 진알 씨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시우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그녀는 뛰어난 기획력과 소통 능력으로 단체의 실무를 총괄했고 동시에 여성과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료였으며 세상을 바꾸는 여정의 가장 헌신적인 파트너였다. 깨어있는 등불들의 초기 회원들 또한 각자의 분야에서 리더로 성장하여 진알 씨의 활동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회원들을 교육하고 격려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사회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왔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기술 만능주의와 물질주의의 그림자는 곳곳에 드리워져 있었고 인간 소외와 환경 파괴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박시우와 진알 씨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어느 날 시우는 모교인 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때 판교 귀신 들린 개발자로 불리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었던 그가 이제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학위 수여식 날 그는 수많은 학생들과 교수들 앞에서 감격에 찬 목소리로 연설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순간마다 저를 붙잡아주고 용기를 주었던 사람들, 이름 없이 빛 없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헌신해온 수많은 깨어있는 등불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영광을 그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마치 임사 체험에서 만났던 빛의 존재가 그를 따뜻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저는 한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우리가 남기는 사랑과 진실의 가치는 영원하다는 것을.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우리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인간의 영혼과 서로를 향한 연민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믿음을 가슴에 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밝은 빛을 따라 살아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연설은 깊은 감동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회자되었다. 시우는 그 후로도 변함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는 더 이상 미래를 보는 특별한 환영에 의존하지 않았다.
대신 매 순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해답을 찾아 나갔다. 그에게는 이제 온 세상이 빛의 존재가 보내는 메시지였고 모든 만남이 소중한 깨달음의 기회였다. 한지민과 그는 오랜 동반자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을 함께하는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들에게는 아이들도 생겼고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랑과 연대의 가치를 배우며 성장했다. 진알 씨는 다음 세대에게 그 정신을 계승하며 더욱 발전해 나갔다. 박시우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다. 한 평범한 AI 개발자가 겪은 기적적인 임사 체험과 그로 인한 영적 각성,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용기를 주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각자의 삶 속에서 깨어있는 등불이 될 것을 촉구하는 영원한 메시지로 남아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제2, 제3의 박시우가 세상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사명을 깨닫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상의 모든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한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박시우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한지민이 함께했고 그들의 아이들과 손주들이 진알 씨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진알 씨는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NGO로 성장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었다. 기술윤리, 환경보호, 인권신장, 영성회복 등 그들의 활동 범위는 넓고도 깊었다. 어느덧 그의 삶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한 시우는 조용히 자신의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변화의 결실들이 아련하게 펼쳐졌다. 여전히 세상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가 처음 임사 체험을 했던 그 절망적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긍정적으로 변해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미소와 여유가 넘쳤고 사회는 경쟁보다는 상생을, 물질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다. 문득 수십 년 전 임사 체험에서 만났던 빛의 존재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내가 본 것은 다가올 미래의 그림자이자 이미 너희 세상에 깊숙이 스며든 현실의 단면이다. 돌아가서 네가 본 것을 전하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라. 아직 돌이킬 기회가 남아있을 때 그들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우라. 시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자신은 과연 그 사명을 얼마나 잘 수행했을까? 완벽하지는 못했겠지만 적어도 최선을 다해 빛을 향해 걸어왔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결코 외롭지 않았다. 수많은 깨어있는 등불들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기적이었다. 그때 손녀딸이 그의 서재로 들어와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아이의 맑은 눈망울은 시우가 처음 임사 체험에서 보았던 순수한 빛을 닮아 있었다. 시우는 손녀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주 오래전 할아버지가 꾸었던 꿈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단다. 아주 무섭고 어두운 꿈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밝고 희망찬 꿈이기도 했지. 그 꿈이 결국 이루어졌나요? 시우는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글쎄다, 꿈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구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꿈을 꾸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것이란다. 너도 네 마음속에 가장 밝은 별을 따라 멋진 꿈을 꾸렴. 그리고 그 꿈을 세상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렴. 소녀딸은 할아버지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더욱 깊이 안겼다. 시우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빛의 세계로 돌아갈 시간이 된 것 같았다. 며칠 후 박시우는 가족들과 진알 씨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영면에 들었다. 그의 장례식은 그가 평생 실천해온 검소함과 나눔의 정신에 따라 간소하게 치러졌지만 그의 삶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시대의 등불, 영혼의 건축가라 부르며 그의 업적과 정신을 기렸다. 그가 떠난 후에도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해 나갔다.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고
때로는 갈등과 반목이 다시 고개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박시우가 뿌린 희망의 씨앗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가 남긴 깨어있는 등불들은 여전히 세상 곳곳을 밝히며 다음 세대에게 그 빛을 전달하고 있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기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기술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기술을 인간의 행복과 지구의 평화를 위한 도구로 현명하게 사용했고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박시우가 수십 년 전 환상 속에서 보았던 암울한 디스토피아는 현실이 되지 않았다. 대신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사랑과 연대, 그리고 진리가 넘치는 세상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고고학자가 오래된 기록 보관소에서 박시우라는 인물에 대한 자료를 발견했다. 그의 삶과 사상에 깊은 감명을 받은 고고학자는 그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박시우의 이야기는 먼 미래의 세대에게도 다시 한번 전해지며 새로운 시대에 깨어있는 등불들을 일깨우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결국 한 사람의 영적 각성과 헌신적인 삶이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박시우의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하여 인류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전설로 남게 된 것이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가장 밝고 희망찬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다. 내 안의 빛을 따르라. 그리고 그 빛을 세상과 나누라. 먼 미래 인류가 우주로 활동 영역을 넓힌 시대. 지구는 푸르고 아름다운 행성으로 잘 보존되어 있었고 인류는 여러 행성에 건설된 콜로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기술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사람들은 물질적 만족을 넘어 정신적 성장과 우주적 연대의 가치를 추구했다. 박시우와 진알 씨가 뿌린 씨앗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거쳐 거대한 숲을 이룬 것이다. 어느 날 외우주 탐사 임무를 맡은 우주선 호라이즌 호가 미지의 성운을 탐사하던 중 강력한 에너지 파동과 함께 알 수 없는 신호를 감지했다. 분석 결과 그 신호는 수백 년 전 지구에서 발신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통신 기록의 일부였다. 호기심이 발동한 호라이즌 호의 젊은 통신 장교 아이린은 그 신호를 복원하고 해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아이린은 마침내 신호의 일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놀랍게도 수백 년 전 진알 씨의 창립자 박시우가 남긴 메시지의 단편이었다. 그의 임사체험 이야기, 환상 속에서 본 미래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인류를 향한 간절한 호소. 비록 단편적인 기록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성과 절박함은 아이린의 마음을 강하게 뒤흔들었다. 아이린은 박시우라는 인물과 그의 시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다. 고대 지구의 역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홀로그램으로 복원된 그의 강연 영상을 찾아보았다. 보면 볼수록 그녀는 박시우라는 인물의 위대함과 그의 메시지가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그의 통찰력은 첨단 기술이 일상화된 아이린의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경종을 울리고 있었다. 아이린은 자신이 발견한 박시우의 메시지를 호라이즌 호의 동료들과 공유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동료들도 점차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그의 사상에 대해 함께 토론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그들은 수백 년 전 한 개인이 시작한 작은 외침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탐사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한 아이린은 박시우의 메시지를 전 우주 네트워크를 통해 공개했다. 그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여러 콜로니로 퍼져나가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마치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치를 다시 발견한 것처럼 그의 메시지에 열광했고 그의 삶과 사상을 연구하는 학회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21세기의 예언자, 영혼의 개척자 등 박시우를 칭송하는 다양한 이름들이 다시 한번 회자되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놀라운 방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촉발했다. 당시 인류는 외계지적 생명체와의 첫 접촉을 앞두고 있었는데
일부 강경파들은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선제 공격까지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시우의 사랑과 연대,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라는 메시지는 이러한 강경론에 맞서 평화적이고 상호 존중적인 방식으로 외계 문명과의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결국 인류는 박시우의 정신을 이어받아 두려움과 배척 대신 이해와 포용의 자세로 미지의 존재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박시우가 남긴 경고, 즉 기술의 발전이 영혼의 성장을 앞지를 때 발생할 수 있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외계 문명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물질적 이익이나 기술적 우위보다는 상호 이해와 정신적 교감을 우선시하기로 합의했다. 마침내 외계 지적 생명체와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지던 날, 지구 연방 대표로 참석한 아이린은 연설의 마지막을 박시우의 말로 마무리했다. 수백 년 전 저희 지구에는 박시우라는 위대한 선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연대,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두려움 없이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과 생각을 가졌지만 우리는 모두 이 광대한 우주의 소중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온 우주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린의 연설은 깊은 울림을 주었고 외계 문명의 대표들 또한 감동과 존경의 뜻을 표하며 화답했다. 그렇게 인류는 박시우라는 한 개인의 영적 각성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우주적 연대라는 거대한 빛으로 확장되는 위대한 역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시공을 초월하여 온 우주를 비추는 영원한 희망의 상징으로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박시우의 이야기는 진정으로 시간을 넘어선 인류 전체를 위한 구원의 서사시가 되었다.